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본청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은 국회 본청 3층 운영위원회 회의장입니다. 의원님들은 전부 점심을 드시러 떠난 이 상황에서 제가 단 한 분의 의원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현안 보고 이후 개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님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네, 근데 청와대 답변이 워낙 황당해서요. 오늘 제가 했던 이제 질문 중에 대통령이 이 문건이 만들어진 거, 유출된 거 인지 시점이 언제냐. 그 신문 보고 11월 28일 이후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도 모르시는 거, 보고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 황당한 상황.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몰래카메라 왜 샀냐 그랬더니 필요한 줄 알고 샀는데 필요 없어서 조달청에 반납하겠다. 이 황당한 답변은 또 뭡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도청 몰카 탐지기 왜 샀냐 그랬더니 뭐 필요해서 샀다. 그러면 각 수석실별로 다 사냐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다. 횡설수설. 청와대가 이게 도청 방지도 제대로 못하나 봐요. 쥐 나온다더니 황당. 더 황당한 오늘의 키워드는요. 우연이다입니다. 하필이면 2014년 9월 25일 날 몰카 탐지기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필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왜 샀냐 그랬더니 우연이다. 아니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계속 그거를 오후에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네. 자, 우선 저도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주요 인사들이 불출석했습니다. 이게 정윤회 씨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서 열쇠를 쥐고 있는 데가 바로 민정수석실인데요. 정작 민정수석은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전 1시간여 정도 질타가 있었는데요. 청와대 답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단 오후 출석을 위해서 여야가 지금 마쿠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후에 출석을 안 하면 이제 파행도 감소하고 또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예. 오후에는 출석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전망해도 될까요? 저희는 출석이 가능하게 하겠다 의지가 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김영한 민정수석의 얼굴을 저희 기자들이 볼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김기춘 비서실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서실 직원 몇몇의 일탈 행위이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대단히 죄송하다. 제 소임이 끝나는 날 물러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바로 이어서 지금이 바로 그 물러날 타이밍이다라고 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답변은 잘 안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러나셔야죠. 그럼 이 상황은 어떤 거냐? 박근혜 대통령이 못 나가도록 막고 있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보고받는 게 거의 없어요. 언론 보고 아시고 뒤늦게 뭐 말만 하시나 봐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김기춘 실장의 인식 중에 문제가요. 무조건 검찰에 수사 의뢰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되고요. 민정수석실은 놉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5월에 문건이 유출됐다 이런 거 어느 정도 인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정수석실과 역량을 풀 가동해서 회수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오후에 하겠죠? 하는데 박지만 회장에게 세계일보가 문건을 갖다 준 게 5월입니다. 그리고 박지만 회장이 그때 자기가 조치를 안 취해서 조홍천 비서관이 그죠? 그 누구야? 제1부속실장 정호성 실장에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도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능하지 못하고 실수가 너무 많다. 김기춘 체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대통령께서 만류하셔도 본인이 결단하시고 새로운 청와대 진영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오늘 얘기 가운데 귀에 딱 박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다 보고 드리는 것은 아니다. 판단해서 그 대통령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보고하고 그 밖의 것들은 보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전 굉장히 놀랐거든요. 저는 청와대에서 그리고 국정 상황과 관련된 모든 보고가 대통령에게 전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전부 김기춘 비서실장에 의해서 수렴 청정되고 있다. 그럼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인 거냐? 이 전체 상황을 국정 상황을 전부 쥐고 컨트롤 타워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 거냐? 대통령은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아까 그죠? 제가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답변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 IQ 170의 김기춘 실장이 이 질문에 대한 당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청와대는 소위 문고리 3인방과 김기춘 실장이 손잡고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아까 그 말, 저의 이제 질의 과정에서 사실 실수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아, 물론 뭐 김기춘 실장이 뭐 오전에 화장실을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 대통령께 뭐 보고하래요, 누가? 그런데 세상에 그 정윤회 씨가 등장하고 박지만이 회장이 등장하는 이런 엄청난 문건을 보고 안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문건이 유출됐는데 또 보고 안 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그만두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최소한 그 보고의 경중을 구별할 수 있는 분으로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에게 모든 게 올라가서 저는 보고 문건이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다 볼 수 없는 지경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기춘 실장이 다 걸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기춘이 보는 세상이 대통령이 보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심각하고요. 아닙니까? 그리고 전 더 이상한 건 한때 소문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족도 없고 그래서 내 서류 가지고 들어가셔서 혼자 보신다. 밤새 보신다. 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일일이 다 점검하느라 밤잠 못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대통령이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오늘 답변으로 드러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께 표를 주실 때 나는 국민과 결혼했다. 그렇습니다. 국사와 결혼했다. 애국과 결혼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김기춘 실장이 보고한 것만 보고 그걸로 판단하시고 이런 거니까 이건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너무 도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누가 대통령이 너무 황당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우려스러운 도대체 이 나라의 국정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국정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핵심만 딱딱 짚어가지고 저는 기자가 질의하는 줄 알았어요. 저 기자잖아요. 말지 기자 출신의 엄격하게 훈련 받았습니다. 송 회장하고 뭐 성한표, 뭐 그다음에 신홍범, 박우정 그 해직 기자 선배들은요 무서워요. 대충 그 국회 저희가 상임위 할 때 보면 의원님들이 호통만 치고 막 악만 쓰고 정작
내용이 없어서 기자들이 뭘로 기사를 쓰란 말이냐 너무 답답하다 이랬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굉장히 핵심만 딱딱 짚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채 질의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이런 태도, 애티튜드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네, 첫 네. 번째 몰카. 네. 이와 관련해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상해요. 국회 운영위원장 마이크, 김기춘 비서실장 마이크,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마이크가 나올 때는 잘 들리는데 야당 의원들이 마이크를 쥐면 잘 안 들렸어요. 아까 어머, 마이크 이거- 상황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거 음모일까요? 그래도 저는 이런 비교적 음모, 또박또박 괜찮았어요. 말해서 들렸죠. 네, 잘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감안하고 합니다. 저는 늘 그걸 감안하고 정확하게 마이크에 입을 대고 아무리 성능이 안 좋아도 네. 나가게 그것까지 알겠습니다. 고려해요. 자, 그런데 이게 몰카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필요한 줄 알았다. 네, 필요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청와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네, 언제 온 겁니까 그 답변은? 제가 지난번에 몰카 질의하고 나서 답변이 왔는데요. 네네.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대통령을 모실 때 환담을 하게 되면 얼굴하고 그 목소리가 다를 수 있으니까 맞춰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다음에 대통령을 모실 때 다른 캠코더로 하면 힘드니까 이 간편하게 시계차고 한다. 네. 뭐 이런 몇 가지를 했는데 다 말이 안 되죠. 환담할 때 한 서너 명 만나서 환담하는데 네. 요 그 공식 기록을 왜 몰카로 기록을 그렇죠. 합니까? 그리고 그 서너 명 환담하는데 네. 이 몰카가 서너 명밖에 못 해요. 이 네. 성능이 네, 떨어져서. 네. 그러면 서너 명 얼굴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 바보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편리하다 그럼 몰카 들고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고 손 움직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찍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말이 안 됩니다. 뭘 위한 거라고 보십니까? 답을 했어요. 김기춘 실장이 아까. 대통령의 모든 언행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대통령을 감시하는 겁니까? 아니 모든 언행을 기록한다. 그게 뭡니까? 왜 모든 언행이 기록돼야 됩니까? 그래서 도대체 누구 감시용인지 모르겠다. 이 몰카가 누구 감시용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답을 했어요. 김기춘 실장이 아까. 네, 예. 대통령의 모든 언행을 기록돼야 돼서 대통령의 언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쓴다. 그럼 대통령을 위해서 쓴다. 그거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몰카는 청와대가 산 이 몰카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시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김기춘 실장의 답변에서 오늘 제가 말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정부 현안 질의할 때 대통령은 안전한 거냐라고 물었다가 네. 정말 집중 포화를 받았는데 저는 여전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참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이 몰카 감지기도 샀어요. 그거를 외교수석실에서 2014년 9월 25일 날 샀습니다. 왜 했냐 했더니 우연히 우연이다. 세상에 청와대가 몰카 탐지기를 사는데 우연이다. 이건 정말 저는 경악했습니까 아까. 네, 예. 그래서 계속 따질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겁니다. 청와대의 도청 방지 시스템은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네. 경호실 소관이에요. 그래서 아까 외교안보 수석 답변 중에 네. 경호실 허락받고 샀다 그랬어요. 네. 그게 안 들렸어요. 이 마이크가 네, 상태가 그런데 안 좋아서. 예. 경호실 허락받고 샀다고 답을 했습니다. 허락 받아야 될 사안인 거예요. 근데 진짜 허락을 받았는지는 뭐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쥐가 나온다더니 진짜 도청 방지도 제대로 안 되는 건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도청 방지를 수석실별로 하는데 왜 외교안보 수석실만 사냐고요. 그리고 아까 또 외국에 나갈 때 필요하다? 그다고.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필요하다면 그 경호팀이 가서 사전에 다 정리하는 거죠. 저의 의혹은 경호팀을 못 믿나 이겁니다. 경호실을 못 믿기 때문에 네. 별도의 도청 감지도 감지기. 필요하고 몰카 감지도 필요하고 네. 뭐 이런 거라는 거아니에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청와대 안이 불신, 서로 또 불신, 서로 불신. 그러니까 그 실별로 실국별로 이게 지금 다들 서로 못 믿고 막 자중질환이 일어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증거 물품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답변 중에 네. 공직 기강을 더 하겠다. 그죠? 네. 심기일전 하겠다. 그 내용이 뭔지 물어볼 겁니다. 이따가. 네. 공직 기강을 더 하겠다. 다 잡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궁금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꼭 그 내용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청와대가 물품을 사면서 식별 번호를 틀리게 했다. 아까 인정했습니다. 이재만 비서관이 네. 법 위반했다고. 그러면 그분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분은 위증도 하고요. 네. 지금 법 위반해서 관리 허술하게 했고요. 지금 네. 물품 관리. 예. 게다가 모든 인사에 개입했다는데 이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도 네. 총무비서관이 직무유기했다는 것만으로도 네. 이건 그만둘 사안이죠. 네. 이게요 법에다 나와 있어요. 아까 지금 이제 이게 좀 복잡해서 네.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핸드폰을 사요. 네. 그럼 이 핸드폰은 원래 핸드폰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그 목록에 없는 거를 샀기 때문에 식별 번호와 요 실제 구매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원래- 법에 네. 법에 네. 이 식별 목록에 없는 거를 살 때는 네. 조달청장에게 미리 이거를 산다고 얘기하고 식별 번호를 받고 식별 목록을 받고 사야 되는 겁니다. 법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저는 고발할 겁니다. 감사원에 감사해야 될 사안이에요. 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엉망이다.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722개였던가요? 전체 1200개 가운데 722 722개라고 개였던 것 같아요. 그럼 네. 절반이 넘는 개가 그렇죠. 지금 이게 그 청와대가 구입한 물품과 식별 번호가 다 틀린 이런 상황인 건데. 네, 근데 조달청의 구입 물품은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법을 지켰다는 얘기죠. 네. 그럼 물품을 사다 보면 네. 기존에 있지 않은 종을 살 수 있잖아요. 복사기가 1번 복사기, 2번 복사기, 10번까지 냈는데 성능이 좋은 11번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그냥 10번으로 해놓고 11번을 산다. 이런 일은 법 위반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아. 네. 그 위반을 청와대가 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그 공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네. 법을 검토해서 네.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 선에서 구입했어야 됐다. 이게 옳은 것인데. 그렇죠. 법 한두 개- 무시하고 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두 개라면 실수로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반 이상이 넘는 것들을 이렇게 구입을 했다라는 것은 별도의 다른 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예, 아닌가. 저희 보도자료에 네. 저희가 사실은 이 그 자산명과 식별명이 다른 자료가 유출된 거죠. 저쪽이 그 청와대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는 그 자료를 받은 거고요. 네. 그 자료가 대체로 식별명과 자산명이 다른 거는 고가의 물품이라거나 네. 좀 이상한 물품 뭐 그런 거를 샀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네. 저희가 보도자료로 의혹을 제기했죠. 뭘 감추려고 이러냐 이렇게. 당시 윤전추 씨와 관련된 고가의 헬스 장비 이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것도 들어있어요. 자산명, 아, 식별명 다른 거에. 아, 그것도 들어있어요? 네, 들어있고요.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사놓고 안 샀다고 하고, 뭐 샀는데 기자용이라고 하고, 네. 이렇게 거짓말을. 기자용은 있지도 않고. 네, 그리고 그 거짓말을 계속하는 저 비서관이 저기 있어야 되나요? 청와대에? 너무나 거짓말을, 청와대의 거짓말은 대통령의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만 비서관부터 빨리 물러나고, 네.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예, 물러나셔야 될 때다. 네. 네, 더 이상 국가에 누를 안 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오후에 이제 다들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정말 많은 답변을 했거든요. 그거 다 이제 꼼꼼히 네. 체크해서. 네, 질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해야 한 상황인데요. 저 배고파요. 네, 오후 2시 반에 네. 다시 속개를 하게 됩니다. 네. 오후에 중점적으로 이것만은 꼭 질의하겠다. 3가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오전 답변 중에 그 이상한 것들 질문하는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이 문체부 인사 관련해서 있었던 네. 승마협회 감사를 최초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네. 그거 밝혀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질의 방식도 딴 거 없습니다. 승마협회 감사를 최초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윤전추 행정관을 누가 추천해서 들어왔냐 이거 질의할 네. 거고요. 근데 질의를 했더니 답변할 수 없음이라는 답변이 청와대에서 왔습니다. 서면 답변이 그렇게 왔다는 네, 거죠. 그렇게 왔습니다. 답변할 수 없으면 또 뭡니까?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야죠. 이제 네, 예, 제기되는 그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해도 지금 시원찮은 시원찮은. 네, 그거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파보려고 하고요. 그 네. 문체부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문체부 하나 빠진 거는 나쁜 사람이라더라 발언은 한 번도 안 했다는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거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점 사항이고요.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우연. 왜 2014년 9월 25일 날 우연히 샀다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왜 2014년 9월 25일 날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할까요? 네. 문건이 유출되고 정윤회로 시끄럽고 네. 박지만 회장이랑 싸운다고 뒤숭숭했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 내부. 네, 불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좀 더 불안을 많이 느끼는 분도 있을 테고 성향에 따라 네. 그 분위기에서 사게 된 거죠. 어떻게 2014년 9월 25일 날 우연히 삽니까? 뭔가가 있었다는 거지. 아니면 외교안보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했고 불안했고 혹시 나도 대상이 아닐까? 예, 나도 감찰 대상일까? 왜냐면 아까 답변 중에 보면 뭐 여러 번 조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네. 그럼 일개 회사에서도 감사팀이 뜨면 난리 나는데 청와대에서 막 문건이 유출될 때 감사한데 언론에 보도됐대. 불안해서 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내부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제대로 된 국민 살림, 국민 생활을 살필 수 있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의원님 오후에도 네. 힘차게 질의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